노동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이미 커진 뒤에야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 하나로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문제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AI 답변만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라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다릅니다. 법 적용과 해석, 사실관계 정리, 노동청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료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어떤 말과 행동이 위험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유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솔직히 저도 돈 안 내고 상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상담 비용 자체보다 어떤 경험과 판단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실무 경험이 있는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서 좀 써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일단 제출했는데 며칠 뒤 회사는 본인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제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회사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불리한 표현을 남기거나 결정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은 무슨 자료가 중요한지 뿐 아니라 회사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행동이 유리하고 위험한지까지 현실적인 방향을 먼저 정리하면서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상사의 반복적인 면박과 단체 채팅방 공개 비난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진행해보면 단순히 힘들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무슨 기록이 실제로 중요한지, 지금 회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추가 갈등을 피하면서도 본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대응을 같이 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도와준 정도였고 며칠 안 했고 소액이라 문제 없을 줄 알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 실제로 부정수급 사건은 자료 흐름, 초기 진술,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슨 자료가 중요한지, 어떤 말이 위험할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고 혼자 판단하다가 상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향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면서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방식도 노무사마다 전부 다릅니다. 의뢰인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진행하는 상담도 있고 객관적으로 현실 가능성을 설명하는 상담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논리를 구성하면서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떤 주장에 허점이 있는지가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방어가 가능하겠구나. 반대로 상대방 논리를 도저히 깨기 어렵고 방어 방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상담의 목적은 단순히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 방향과 방어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리 물어볼 걸.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문제들은 혼자 판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상황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자료는 많이 가져오시는데 정작 중요한 자료는 빠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상담은 단순히 법조항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어떤 대응이 위험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사 상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